리버풀과 아스날이 2대2 무승부가 됐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건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짓느냐 못 짓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아스날이 승점 68점 2위고요. 오늘 뉴캐슬이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에게 66점이 됐어요. 승점이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 승점 차는 3점 차. 뉴캐슬과 맨시티 승점 차이가 따라 붙으면서 아스날이 2위 자리도 이제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라운드가 뉴캐슬과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 뉴캐슬이 이기면 그러면 아스날이 2위 싸움도 지켜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에 뉴캐슬과의 상성이 매우 안 좋죠. 리그컵에서 1차전, 2차전 2연패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3연패 중이에요. 최근 맞대결에서. 그리고 8경기로 늘려봐도 최근 8경기에서 아스날이 2승 1무 5패입니다. 에디아우 감독과의 상성이 되게 안 좋아요. 최근 이 저돌적으로 압박하고 달려들고 그 피지컬 싸움에서 아스날이 약간 밀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2위와 3위 승점 2점 차이밖에 안 나고 있는데 메리노와 라이스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승리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부터 두 골을 먹혔죠. 리버풀한테 20분에 한 골, 21분에 한 골. 과정 자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탈락 그쯤부터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한 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체력적으로 관리를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아르테타 감독이 체력적인 관리를 마지막에는 실패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르테타 감독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지금 승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날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본머스전에 이때 승리를 거두면 요 챔피언스리그권 붙어있는 승점 요 이제 지금 순위 붙어있는 순위에서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본머스전은 로테이션 돌리지 말고 주전 멤버를 내세워서 본머스전을 이기고 넘어가자. 물론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지만 어쨌든 챔스에 가야 되니까 그거였는데 문제는 본머스전을 졌다는 거죠. 베스트 멤버가 나와서.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파리 생제르맹 만나서 또 챔스도 떨어졌고 그리고 또 거기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오늘 리버풀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러한 이제 문제가 나타났던 경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슬롯 감독이 상성을 보자면 확실하게 이 아스날의 조급함을 활용하는 전술로 나옵니다. 슬롯 감독은 이번 시즌에 빠른 공격 전환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할 때도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살짝 내려가서 볼 점유율을 다소 내줍니다. 아스날이 오히려 라인을 끌고 올라오도록 만들죠. 그러면 라인을 올렸을 때 아스날이 올렸을 때 재밌는 점은 살라가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니까 약간 빠져있어요. 살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나간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살라가 수비 가담을 좀 줄이고 공격 라인에서의 에너지를 조금 더 쏟으면서 공격에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조금은 더 소보슬라이 덕분에 올라가서 공격하고 그 실제로 살라가 슬롯 감독이 수비 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리버풀이 수행을 하면서 아스날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 장면 보면 거의 모든 선수가 리버풀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 살라만큼은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 디아스도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죠. 디아스, 각포, 3톱에 2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바로 뜁니다. 디아스 그리고 살라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포가 중간에 있는 디아스에게 디아스가 넓은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전환 패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버풀이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패턴이고 그러면서 살라가 넓은 공간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습이 너무나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살라가 볼을 잡는 순간 다시 각포, 디아스, 소보슬라이 침투에 들어오면 살라가 여기서 패스 다시 넣어주면서 어시스트가 기록되는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 살라가 어시스트를 많이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이 장면도 착실하게 리버풀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라만 위에서 역습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내자마자 수비가 성공하자마자 소보슬라이가 바로 롱킥 그러면 살라는 앞에서 기다리다가 뜁니다.
그리고 살라를 향해 롱킥이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슬롯 감독이 아르테타와 아스날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급한 경기니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살라에게 간 다음에 살라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살라가 저기서 수비를 다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 거기서 마무리,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도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이겨서 살라한테 줍니다. 살라가 가장 이제 높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살라가 빠져나오면서 볼을 받아요. 근데 살라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볼을 잡으니까 소보슬라이, 디아스 뛰어들어가고 브래들리까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잡자마자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스켈리가 브래들리를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소보슬라이가 뒤로 빠집니다. 이게 참 좋은 이제 패턴이죠. 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살라가 볼을 잡아서 모든 선수가 살라를 보고 있을 때 이때 브래들리가 뛰고요. 브래들리가 뛰니까 키비오르가 어쩔 수 없이 브래들리를 약간 신경 쓰고 있을 때 소보슬라이가 또 뛰어갑니다. 그러면 살라가 브래들리가 아니라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리버풀은 너무나 잘 만들어요. 사실 소보슬라이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디아스도 뛰고 있어요. 뒤에서는 커티스 존스도 뛰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살라가 이 공간으로 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보슬라이에게 넘겨주고 소보슬라이가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라야가 달려나오니까 옆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디아스에게 패스. 그러면서 디아스가 편안하게 득점.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오늘 이제 리버풀이 가져갔던 패턴, 살라를 가장 높은 위치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소보슬라이가 오히려 내려와서 수비 밸런스 맞춰주고 끊어내면 살라가 가장 위에서 뛰어나간다. 이번 시즌에 슬롯 감독이 살라를 위한 이런 플랜을 만들어준 게 오늘 경기 100% 통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골 장면도 약간 이제 요즘에 보면 아스날의 수비 라인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살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시즌에 리버풀의 경기들을 보면 살라도 뛰어나가지만 살라, 중간에 소보슬라이, 디아스, 왼쪽엔 각포 4명의 선수가 쭉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스날은 또 경기 초반에 파리 생제르맹 전처럼 본인들이 체력이 부족하니까 초장에 그냥 이겨버리려고 앞쪽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아르테타 감독도 본인들의 체력이 좋지가 않으니까 남아있는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초반에 압박해서 득점한 다음에 내려앉는다. 이 플랜을 계속 짜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버풀은 오히려 달려나가는 선수가 워낙에 빠르니까 여기서 달려나가는 각포, 롱킥을 때려주는 선수는 로버트슨. 한 번에 롱킥, 뒷공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각포가 달려나가면서 뒷공간이 그냥 무너지죠. 그리고 각포가 달려나갈 때 반대편에서는 살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포가 완전히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고 살라가 반대편에서 또 들어오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각포와 살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각포가 슈팅 찬스에서 살리바가 들어오니까 접고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약간 빗맞으면서 떼굴떼굴 굴러갈 때 그래도 빨리 수비가 들어와서 이 볼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도 리버풀의 역습을 아스날이 막아냈어요. 막아내면서 걷어내니까 스로인 찬스가 됐는데 스로인 되자마자도 이 아스날의 이 센터백 라인들 약간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달려가는 로버트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선수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고 로버트슨에게 바로 줍니다. 이게 로버트슨의 이 집중력이 좋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여기서도 안 좋았던 게 벤 화이트와 살리바가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각포는 스로인이 빨리 이루어진 걸 보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중간에서 벤 화이트는 본인이 풀백이니까 측면으로 나가고 살리바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키비오르와 살리바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살리바가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각포가 요 가운데서 아주 자유롭게 여기서 아무도 각포를 안 막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크로스. 여기서 각포가 마무리.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아스날의 수비가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 파리 생제르맹에게 좀 떨어지면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는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장면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아스날이 분명히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뒤에 있는 뉴캐슬, 맨시티 이런 팀들에게 따라잡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스날 선수들이 그래도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따라갔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2대 0 상황에서 2대 1을 따라갔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스날이 최근에 잘 보여주는 포메이션이거든요.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지면 마르티넬리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트로사르가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자주 보여주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트로사르가 크로스를 올릴 때 코나테와 반다이크 사이로 들어가요. 마르티넬리가. 근데 요즘에 리버풀도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약간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나테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를 반다이크가 놓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들어갈 때 너무나도 쉽게 마르티넬리가 득점. 이 과정에서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마르티넬리를 그대로 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요 이제 집중력도 리버풀의 아무래도 집중력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짝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을 때 저 마르티넬리의 공간 침투 박스 안에서 심지어 본인들보다 키가 큰 선수들 사이에서 득점했다는 거, 요 집중력이 매우 좋았고 두 번째 골 이때도 보면 웨데고르가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노가 세컨볼을 위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슈팅이 들어갈 때 여기서도 이제 약간 집중력 싸움인데 메리노는 뛰어들어가고요. 아놀드가 약간 발을 뻗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놀드가 약간 야유를 받기도 했고 지난주에 떠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좀 밉보이고 있잖아요. 확실히 의욕도 이제 없을 것이 아마 예상이 되고, 여기서 아놀드가 순간적으로 놓쳤죠. 메리노를. 그래서 웨데고르의 슈팅이 심지어 아주 강력한 슈팅이 되면서 알리송이 막았는데 맞고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놀드는 서 있고 메리노는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뛰어가요. 그러면서 메리노가 아무도 막지 않는 상황에서 득점.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아놀드가 서 있었던 것 밉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게 또 아놀드의 단점이기도 하고 저 장면에서 메리노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이랬던 메리노인데 여기서도 또 아스날이 결국에 체력 이슈예요. 체력 이슈. 메리노가 체력이 거의 이제 저 두 번째 골 넣은 다음에 완전히 떨어졌다는 게 계속 보였어요. 여기서 메리노가 볼을 잡았는데 다리가 약간 풀린 거예요. 그래서 볼 컨트롤에 미스가 납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그래서 압박을 당해서 뺏겨요. 그러면서 이제 메리노가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었죠.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 약간 절뚝이면서 표정부터 완전히 지쳐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메리노가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 메리노에게 라야의 패스. 여기서 이제 메리노를 압박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근데 메리노가 볼을 잡아서 줄 수도 있었고 압박이 들어올 때 돌아설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메리노가 다리가 풀립니다. 여기서 볼을 잡을 때. 그래서 컨트롤이 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볼을 잡을 때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이것도 약간 좀 안쓰러운 장면이긴 했는데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터치가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실수니까 어떻게든 달려가서 볼을 가져오려고 달려가서 태클을 해요. 이 태클 장면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죠. 근데 메리노가 이미 전반전에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퇴장.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을 봐도 아스날이 동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선수들의 집중력을 칭찬해 줄 만한데 결국에는 이 체력적인 문제가 스노우볼이 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머스전에 로테이션 안 돌리고 파리 생제르맹전에 당연히 로테이션 못 돌리니까 지쳐있는 선수들 나왔다가 챔스 탈락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 리버풀을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주전 멤버들 다 나왔다가 체력에 지쳐서 메리노가 다리 풀리고 퇴장당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 저 2대2 상황에서 퇴장을 당하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라도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운 좋았던 장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퇴장당했을 때 거의 리버풀이 맹공을 퍼붓는데 살라가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볼 끌고 들어가다가 두 명을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반대편으로 크로스.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아스날이 볼을 터치를 했지만 떨어지면서 로버트슨에게 갔고요. 여기서 로버트슨이 마무리에 실패합니다.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게 들어갔으면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챔피언스 리그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기서 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었죠. 여기서 리버풀이 마지막에 한 명이 없는 아스날을 상대로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웨데고르가 볼을 끊어서 웨데고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요.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진첸코도 뛰어옵니다. 중간에 마르티넬리도 뛰고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여기서 웨데고르가 접고 들어올 때 수비가 다 웨데고르에게 쏠릴 때 진첸코가 빠져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웨데고르가 좀 아쉬운 선택이죠. 분명히 줄 수 있는 각도가 열려 있는데 여기서 슈팅을 해버렸고 이 슈팅이 바깥으로 그냥 흘러나가버리는. 여기서 만약에 골 들어갔다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승점 3점을 쌓아서 챔피언스 리그를 확정지을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저 장면이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코너킥 장면 이게 나왔죠. 저기서 마무리를 못하니까
이게 코너킥이 올라올 때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뛰어들어갑니다. 경합하는 과정에서 코나테의 반칙이 선언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반칙이 빼놓고 보면 반다이크가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반다이크의 머리에 맞아요. 그리고 반다이크가 슈팅을 한 것을 라야가 선방을 합니다. 근데 이 선방을 한 것이 떨어지면서 로버트슨의 득점. 이것도 사실 만약에 골이 들어갔으면 앞전 상황에 있었던 저 웨데고르의 플레이가 정말 아쉬울 뻔했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인 거였어요. 첼시와 아스톤빌라 두 팀이 두 경기가 남았는데 최대 승점이 69점이에요. 63점이니까. 그런데 아스날이 오늘 승점 1점을 그래도 추가를 하면서 68점. 그러니까 첼시와 아스톤빌라의 최대 승점에 1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득실차에서 첼시와 아스톤빌라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스날이 남은 두 경기 뉴캐슬전과 사우스햄튼전 두 경기 중에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챔피언스리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승점 1점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따라잡으면서 승점을 가져간 거니까 매우 귀중한 승점이 됐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승 트로피도 놓치고 무관으로 끝나고 2위 싸움도 여기서 내줄 수 있는 위기 상황까지 와버렸다.